간밤에 잠은 잘 잤는가? 잘 잤길 바라겠군. 오늘부터 많이 바빠질 테니 말이야. 진아는 박노인의 말에 투덜거리며 앞에 차려진 식사를 바라보았다. 식량이 풍족하다더니 지금 이 상황에서 분명 차려진 음식은 사치스럽게 느껴졌다. 많이 드시게. 두억 신이님을 모실 귀한 인재시니 내 조금 더 신경 썼다네. 그러니 든든히 먹어두시게. 그녀는 수저를 드는 대신 박노인에게 말했다. 다른 사람들은요? 가둬두고 막대하는 건 아니죠. 지금 차려진 이 정도는 대접해 주셔야 될 거예요. 그 말에 노인이 호탕하게 웃으며 고개를 끄덕였다. 걱정 마시게. 내 부족하지 않게 챙길 테니 우선 가볍게 식사하시고 곧바로 교육에 들어갈 거야. 그대는 아주 좋은 기운을 가졌지만 볼 수 있는 눈이 트여있지는 않다네. 편하게 마음을 열고 귀를 기울이는 법을 가르쳐 주겠네. 진아는 어떻게 해야 할지 알 수 없었다. 갇혀있는 진혁과 황반장을 위해서 순순히 따라야 할까? 아니면 탈출할 기회를 봐야 하는 걸까? 결코 그 어느 쪽도 간단치 않았다. 진아의 고민을 눈치챈 것인지 다시금 노인이 말했다. 어제도 말했듯 가둬두고 협박하는 일은 없을 거야. 그러니까 차분히 내 말을 듣는 게 좋을 게야. 그 말에 진아가 시무룩해져서 고개를 끄덕였다. 그럼에도 희망은 놓지 않았다. 그날 할머니가 꿈에 나온 건 분명 이유가 있어서일 것이다. 지금 당장은 그걸 믿고 조용히 시키는 대로 해보기로 했다. 일단 식사부터 편히 하시게. 자네 동료들의 식사를 챙기는 걸 지켜보고 올 테니. 그러자 노인은 밖으로 나가 청년 몇 명을 불러 모았다. 재물들 식사는 아직이겠지. 준비해서 가져오게. 나도 함께 갈 테니 그 친구와 조금 더 이야기를 해봐야겠어. 그 말이 끝인 듯 했지만 박노인은 잊을 뻔했다는 듯 다시금 몸을 돌려 지시했다. 그리고 추가로 몇 명 더 불러오게. 활달한 친구니 손이 더 필요할 게야. 그리고 이내 식사와 함께 청년 몇 명이 모여들었다. 헌데 배식이라기엔 지나치게 거창한 인원이었다. 박노인은 그들과 함께 사람들을 가두어 놓은 창고로 향했다. 밖에서 인기척이 들리자 준비하고 있던 진혁과 다른 애들은 조금 당황할 수밖에 없었다. 이쪽으로 오는 것 같긴 한데 아무래도 한두 명은 아닌 것 같죠? 박일병의 말에 진혁은 고개를 끄덕였다. 그들은 어떻게 해야 할까 그렇게 고민하던 그때 밖에서 노인의 목소리가 들렸다. 아침부터 부산설에 미안하네. 그냥 소소하게 식사를 챙겨줄 수도 있네만 자네들과 이야기하고 싶어 이렇게 거창하게 준비했네. 보자. 딱 보아하니 뭔가 준비한 것 같은데 그건 그냥 묻어두시게. 인지리를 할 수 있는 사람들이 자네들이 전부가 아니니까. 그 말에 진혁은 크게 한숨을 쉬며 고개를 떨구었다. 헛된 짓 하면 진아한테 해를 끼쳐주시겠다. 자신이 무력하다 생각되어 한심하고 견디기 힘든 진혁이었다. 자네 잘못이 아니야. 방법은 있을 테니 너무 염려 말게. 그렇게 황반장이 위로했지만 기분은 전혀 나아지지 않았다. 지금 이 모든 상황에서 저 노인에게 압도당하고 있었다. 자, 그럼 이제 문을 열겠네. 그 말이 끝난과 동시에 문이 열리며 박노인이 청년들을 대동한 채 창고 안으로 들어왔다. 그 모두는 줄이 풀려있는 진혁과 다른 이들을 보면서도 크게 당황하지 않았다. 얌전하게 잡혀있을 사람들은 아니라고 생각했던 것 같았다. 자네들을 내 식탁으로 초대하긴 좀 그래서 이곳에서 식사를 대접할 수밖에 없겠구만. 잘 먹여주겠다고 약속했으니 차려진 것에 아쉬움은 없을 게야. 하지만 그 전에 잠시 이야기를 나누고 싶네. 자네 대답에 따라 이 식사가 정갈하게 제공될 수도 있고 그대로 돼지밥이 될 수도 있다네.
박노인은 뜸들이지 않고 곧바로 제안했다. 자네가 내 밑에서 일해주기만 한다면 이 모두를 살려주겠네. 하지만 그게 싫다면 전부 제물로 바쳐줄게야. 어떻게 생각하나? 진혁은 사람들을 돌아보았다. 그들은 하나같이 당혹스러운 표정으로 진혁을 바라보고 있었다. 어떻게 하겠나? 자네라면 이 모두가 제물로 바쳐지는 걸 견디기 힘들겠지. 그러니 올바른 선택을 할 거라 믿네. 자네가 고개만 한번 끄덕이면 이들은 아주 편안한 삶을 가지게 될 거야. 내 약속하지. 이 마을에서 모두 행복할 걸세. 그리고 자네 역시 남부럽지 않게 멋진 삶을 살겠지. 마을 사람들을 돕고 또 존경을 받으면서 말이야. 아주 쉬운 질문인데 오래 고민하지 않았으면 한다고. 진혁은 아무런 말도 하지 못했다. 올바른 선택. 이 상황에서 올바른 선택이란 과연 무엇일까? 진혁은 대답하는 대신 노인에게 질문을 던졌다. 진아는 어떻게 되는 겁니까? 그 말에 노인이 피식 웃어댔다. 그 아가씨는 자네 선택과 관계없이 무녀가 될 걸세. 나도 얻지 못했던 지극히 영광스러운 자리이지. 분명 내 장담하건대 투옥 신이님의 색시가 된다는 건 상상 이상의 축복이야. 자네도 머지않아 알게 될 걸세. 그러니 선택하게. 살아서 부귀영화를 누리며 그녀의 행복을 옆에서 지켜보겠나? 아니면 이 모두의 원망을 받으며 다같이 투옥 신이님께 영원히 해방되겠나? 자네는 영리하니 답을 알 수 있을 걸세. 진혁은 눈을 감았다. 과연 어떻게 하는 게 좋을까? 언제나 바른 마음을 가지면 자신만의 신념이 생긴다는 그때의 아저씨의 말을 떠올렸다. 보통이라면 곧바로 선택할 수 있었지만 이번만큼은 달랐다. 자신이 약해진 탓일까? 아니면 잔혹한 조건을 내걸어서일까? 복잡함을 느꼈다. 그걸 지켜보고 있던 노인은 웃으며 돌아섰다. 내가 너무 조급했던 모양이군. 자네를 위해 시간을 좀 주도록 하겠네. 동료들과 이야기 좀 나누고 조언을 구해도 좋네. 그리고 당연히 물론 이 먹음직한 음식들을 먹는 건 내게 대답한 다음이야. 결정을 내렸으면 날 부르도록 하게. 대신 서두르는 게 좋을 게야. 음식이 식어버리면 맛이 없으니 말이야. 그리고 문이 닫혔다. 잠시 동안 창고 안에선 어떤 누구도 말이 없었다. 얼마나 걸리겠어? 상혁의 질문에 혜정은 고개도 돌리지 않고 작업에 열중하며 말했다. 거의 다 됐어요. 근데 자꾸 말 좀 시키지 마요. 집중력 떨어지니까. 퉁명스러운 그녀의 말에 상혁은 크게 반응하지 않고 그녀의 작업을 지켜보았다. 아이는 고통에 몸부림치며 발악했다. 상혁은 다른 병사들에게 말했다. 지금 당장 무기가 필요해. 날 붙이든 뭐든 좋으니 일단 구해놔. 새롭게 차출할 병력들에게 분배할 거야. 크게 싸워본 경험은 없을 테니 괜히 당금술 같은 거 가르칠 생각 말고 튼튼한 막대기 여러 개 구해다가 끝에 칼을 매달아서 창으로 만들어. 그거라면 몸 한번 써본 적 없는 사람들도 최소한의 싸움은 가능할 테니. 그렇게 명령을 내린 상혁은 진수를 찾았다. 너는 나 따라와. 지금부터 구조된 사람들을 편지할 거야. 전투조, 이빨 공장, 둘 중 하나. 그 나머지는 탯줄이다. 괜스레 반발 있으면 본보기로 분위기 좀 잡아. 그렇게 원하던 완장 채워줬으니까 마음껏 휘둘러. 진수는 만족스럽다는 듯 고개를 끄덕이며 상혁을 따랐다. 아이고 그럼요. 제 특효 아닙니까? 아주 카리스마 있게 자중을 휘어잡을 테니 아무 걱정 마십시오. 혹시라도 거슬리는 놈 있으면 그냥 다 쑤셔버릴 거니까 대장님께서는 마음 푹 놓으시고 큰일을 준비하시면 됩니다.
까불거리는 진수의 말을 대충 흘려듣던 상혁은 한쪽에 모여있는 사람들 앞에 섰다. 대략 30명 정도 될까? 그중 젊은이들은 20명 정도 되었고 그 외는 너무 어리거나 늙은 사람이었다. 대략 머릿속에 그림을 그린 상혁은 곧바로 그들에게 말했다. 들었겠지만 어제부로 지휘권이 바뀌었다. 따라서 이빨부대는 지금까지와는 전혀 다른 방향이 될 예정이야. 그간 당신들은 구조된 입장에서 받기만 했겠지만 지금부터는 필요에 의해 인원 편성을 새로 하도록 하겠다. 그리고 물론 강제성은 없다. 내키지 않으면 그대로 떠나도 좋다. 하지만 남는다면 적어도 역계한테 찢어 죽거나 비참하게 굶어 죽을 일은 없을 테니 잘 생각하도록 해. 우선 첫 번째, 전투원으로 쓸 젊은 남자를 뽑겠다. 이빨 부대에 편제돼서 역기들을 쓸어버린 사람들. 지금까지 알던 이빨과는 달리 새 무기는 아이를 찌를 필요도 없고 역귀한테 효과도 좋다. 역귀놈들을 부드러운 두부처럼 썰어버릴 수 있으니 지원해주기 바란다. 당연히 전투원들은 그 위험성에 걸맞은 영광스러운 대우를 해줄 것이다. 다음으로 차후에 가족들이 될 사람들. 부부와 연인을 우선적으로 뽑겠다. 이빨을 위해서는 아이들이 필요하다. 따라서 아이들을 지속적으로 낳아서 부대를 지원해야 하는 상황이다. 물론 앞에서 말했듯이 더 이상 칼로 찌르는 행위는 앞으로 없을 것이다. 전문가가 작은 문신 하나만 새겨 넣을 거야. 그게 전부야. 그러니 걱정 말고 이 미래를 위해서 올바른 결정을 했으면 한다. 다른 것도 아니고 그냥 가족을 만드는 일이야. 역기들 때문에 죽어간 사람들 대신 새롭게 희망을 키우는 거다. 안락한 삶을 보장해 줄 테니 빠짐없이 지원하길 바라는 마음이다. 부부, 연인 외에도 가정을 꾸릴 생각이 있다면 환영이다. 특성상 여성들에게 자신의 피앙세를 선택할 기회를 주겠다. 다시 말하지만 강제성은 없으니 자신이 원하는 사람을 선택하여 가정을 만들면 된다. 하지만 이 모든 것들이 싫거나 불가능한 사람에 대해서는 더 이상의 보호 활동을 하지 않겠다. 아니, 좀 더 정확히 말하면 이곳에서 추방하도록 하겠다. 사람들 사이에서 웅성거림이 심해졌다. 그들은 상혁의 말을 받아들이기 힘든 듯 보였다. 그때 누군가가 손을 들고 말했다. 그럼 아이를 낳을 수 없는 사람들을 어떻게 합니까? 그 말에 상혁은 주저없이 말했다. 예외는 없다. 전투원이 되거나 아이를 만들거나 그걸 하지 못한다면 받아주지 않는다. 고등학생 딸을 곁에 둔 그 아이의 아버지가 소리쳤다. 미친 소리. 그럼 이 어린 것이 강제로 결혼이라도 해야 한단 말인가? 상혁은 대답 대신 진수를 바라보았다. 진수는 곧바로 그 남자에게 다가갔다. 이 아저씨, 우리 대장님이 하시는 말씀 못 들었어? 예외는 없다잖아. 예외는 안 될 게 뭐소? 옛날엔 다 14살에 애도 낳고 다 했어. 근데 왜? 그 말에 남자가 화가 났는지 진수에게 소리쳤다. 이것들이 사람들이 뭘로 보는 거야? 네가 그러고도 사람이야. 어딜 그따위 소리를 짓거리면서 수작을 부려. 당신들 미쳤구나. 그치? 제정신들이 아니구만. 진수는 웃으며 남자의 어깨를 짚었다. 아이고, 우리 아저씨가 또 분위기 파악 못하시고 목소리를 높이시네. 아저씨, 당신 내가 누군지 모르지? 진수는 남자가 대답하기도 전에 곧바로 남자의 목에다 시칼을 꽂아 넣었다. 갑작스런 상황에 사람들은 비명을 질렀고 남자의 딸은 그 자리에 주저앉았다. 다들 봤지? 내가 당신들 책임자야. 대장님이 직접 내게 당신들 관리를 맡겼다고. 그게 무슨 소리냐? 지금 이 순간부터 당신들 목숨은 내 손에 딱 쥐고 있다, 이 말이야. 그러니 이제 어떻게 해야겠어? 고개를 주걱거리면서 말을 잘 들어야겠지? 잘 알아들었으면 이제 얌전하게 입 다물고 대장님 말씀을 들어. 진수는 만족한 표정으로 칼에 묻은 피를 털어내고는 자리로 돌아갔다. 몇 번 숨을 헐떡이며
피를 토해대던 남자는 딸의 손을 잡으려는 듯 휘저었지만 끝내 잡지 못한 채 눈을 감았다. 자, 이제 선택의 시간. 내가 이빨 부대에 들어가서 멋지고 영광스러운 전투원이 되겠다는 사람들은 이쪽으로. 이제 내가 가족을 만들었어. 이빨 공. 아니, 사랑을 해서 인구수를 늘리는 데 일조하겠다 하는 사람들은 둘씩 짝지어서 여기 이쪽으로. 또 싱글인데 짝을 찾겠다 하는 사람들은 얼른 파트너 찾아. 근데 내가 이도저도 아니다 하면 저쪽으로 가서 찌그러져 계셔. 그러자 사람들은 허둥지둥 자리를 찾아가고 있었다. 대충 돌아가는 것을 보니 상혁의 예상과 크게 다르지 않은 결과였다. 어떻게 그래도 빨리 뭔가 결정을 해야 하는 거 아닙니까? 침묵을 깬 건 박일병이었다. 넋이 나간 듯한 진학과 차마 입을 열지 못하는 황반장, 그리고 의욕이 모두 사라진 정상병 대신 박일병이 나선 것이다. 하지만 반응은 영 시원치 않았다. 아니, 솔직히 말해서 전 이게 고민할 거리가 아닌 것 같습니다. 막말로 그냥 죽을래, 살래 이거지 않습니까? 말 안 들으면 다 죽이겠다. 대신 내 밑으로만 들어오면 잘해주마. 고민할 필요가 있습니까? 어차피 그 여자분한테는 선택할 것도 없고 그냥 무녀로 호의호식하게 해준다는데 뭐가 문제냐 말입니다. 그럼에도 여전히 다들 말이 없었다. 그러자 슬슬 박일병의 연성이 높아지기 시작했다. 지금 걸리는 게 뭡니까? 대체 뭘 어쩔 생각들이십니까? 왜 그 노인님 밑에 안 들어가는 겁니까? 악당이라서 그냥 그게 싫은 겁니까? 하는 소리 보면 구구절절 다 맞는데 도대체 어디가 악당입니까? 아니, 그래 좋습니다. 악당이라고 칩시다. 그래서 뭘요? 당신들이 얼마나 대단하고 정의로운 사람인지는 모르겠는데 솔직히 저는 그딴 것보다 당장 내 목숨이 중요합니다. 그딴 괴물새끼한테 찢겨 죽을 생각은 없다 이겁니다. 죽으라면 당신들만 죽으면 되잖아. 씨발 왜 나까지 그래야 되는데. 박일병이 화를 내기 시작하자 정상병이 입을 열었다. 그만해. 다 아니까 그만하라고. 그럼에도 박일병은 멈추지 않았다. 지금 당장 한마디만 딱 하면 풀어주고 밥도 주고 지켜줄 텐데 대체 왜? 아니, 지금 내가 뭐하고 있는 거지? 아무튼 전 이미 결정을 내렸습니다. 다들 가만히 계실 거면 저 혼자라도 나가겠습니다. 뭐 괴물한테 절 하라면 절 하고 숭배하라면 숭배할 테니까 전 그냥 좀 추해도 편안하게 살 겁니다. 박일병은 문으로 다가갔다. 밖에 아무도 없습니까? 저는 그 도학신인이 모실 테니까 여기서 저 풀어주시기 바랍니다. 진심으로 섬길 테니까 어르신을 만나게 해달라고요. 저기요. 밖에선 대답이 들려오지 않았다. 소용없을 거네. 황반장이 말이었다. 그 노인네 보통이 아니었어. 그리 간단히 받아주진 않을 걸세. 정상병이 덧붙여 말했다. 아무리 네가 발악해봐야 들어주지 않을 거야. 저 사람이 결정하고 움직여야 그땐 뭐가 돼도 되겠지. 좋든 싫든 간에 우린 같은 배를 탔단 얘기라고. 박일병은 멍하니 그걸 듣고 있다가 다급히 진혁에게 다가갔다. 당신 빨리 얘기해. 어떻게 할 거야? 그냥 죽을 순 없잖아. 그치? 싫은 것도 알고 나쁜 것도 다 알겠는데 그래도 일단은 살아야 할 거 아니야. 살아야 뭘 하든 할 거 아니야. 안 그래? 우리 전부 목숨이 달린 건데 막 쓸데없이 고집 부르진 않겠지? 진혁은 조금도 움직이지 않았다. 그만하게. 가뜩이나 마음에 짐이 많은 친구이니 정리할 시간을 좀 주는 걸로 하지. 박일병은 결국 참지 못하고 소리를 질렀다. 씨발 왜 그래야 되는데! 그렇게 박일병은 멈추지 않고 말을 토해냈다. 다 죽었어. 내가 아는 사람들, 가족들, 그리고 부대원들
우리가 봤던 그 많은 사람이 전부 다 죽었다고. 그 괴물새끼들한테. 우리가 어떻게든 해보겠다고 발악하는 동안에도 그 사람들이 찢겨나갔어. 반항 한번 못 해보고 무기력하게. 근데 여긴 어떤데? 최근에 이렇게 많은 사람 본 적 있어? 이렇게 많은 사람이 한 군데 모여서 굶지도 않고 평화롭게 있는 거 본 적 있냐고. 이게 나쁜 거야? 이게 나쁜 거면 좋은 건 뭔데? 되지도 않는 정인이 뭐니 헛소리하면서 괴물 새끼들한테 다 꼬라박는 거? 아니면 병신같이 도망만 다니면서 물도 제대로 못 마시고 추잡하게 사는 거? 그게 맞냐고. 정상병이 박일병을 말렸다. 야, 이 새끼야, 그만해. 하지만 그건 박일병의 화를 돋웠을 뿐이었다. 뭘 그만해? 내가 틀린 말 했어? 저 새끼 말 한마디면 이제 걱정 없이 지낼 수 있다잖아. 제대로 식탁에 앉아서 밥 먹고 제대로 침대에 누워서 자고 지붕 있는 집안에서 괴물 걱정 없이 살 수 있는데 다들 병신같이 왜 이러고 있냐고. 벌써 몇 달 동안 하루에 한 끼도 제대로 못 먹고 잠도 제대로 못 자다가 이제 사람답게 살 기회가 왔잖아. 뭐? 그거 대신 그냥 괴물 밥이나 되라고? 당신들은 어떤지 몰라도 난 죽어도 그거는 싫거든. 그러니까 제대로 결정해. 아니, 결정도 아니야. 입 열고 한마디만 하라고. 어려운 거 아니잖아. 그럼에도 진혁은 고개를 들지 않았다. 고개 들어, 이 새끼야. 야, 도대체 내 모가지를 왜 네가 쥐고 있는 건데? 어? 대체 뭐 때문에 거기서 아가리 다물고 찌그러져 있는 건데? 일어나, 이 새끼야. 박일병이 진혁의 멱살을 잡았다. 반항하지 않고 가만히 있는 진혁 대신 정상병은 박일병의 얼굴에 주먹을 날렸다. 박일병은 그대로 바닥에 주저앉아 서러움을 토해냈다. 내가 뭐 잘못한 거 아니지 않습니까? 그냥 살고 싶은 건데 다 필요 없고 그냥 살려달라는 건데 왜? 부탁이네. 우리 조금만 더 기다려보기로 하세. 믿을만한 친구니 조금만 더 시간을 주게. 그러다 진혁의 입을 연 것은 아주 오랜 시간이 지나고 나서였다. 그분의 이야기를 듣는 것은 어렵지 않다네. 아가씨 정도라면 그냥 쉬이 들을 수 있을 게야. 중요한 것은 마음을 열어두는 거지. 충분히 느껴야 한다네. 식사가 끝나자 박노현은 진아에게 가르침을 주고 있었다. 신부 수업 명목으로 영적인 감각을 익히는 수업. 하지만 지식 전술하기엔 뜬구름 잡는 소리가 많았다. 어릴 때부터 할머니와 살았던 그녀는 어렴풋하게 감을 잡을 수 있었다. 확실치는 않지만 잘 배워두면 이 상황을 타개하거나 하다못해 나중에라도 쓸 일이 있을 것 같았기에 진아는 구말하지 않고 열심히 노인의 이야기를 귀담아 듣고 있었다. 목소리를 듣는 게 아니라 마음을 받아들이는 것이지. 감정과 기억이 머릿속으로 흘러들어온다. 그렇게 생각하면 이해가 빠를 것세. 두억신이님께서는 자아와 의식이 있으니 조금만 해보면 금세 가능할 것세. 아가씨처럼 연기가 좋다면 엽기들의 목소리를 들을 수 있을지도 모르지. 본능뿐인 괴물이라지만 그래도 한때는 인간이었고 작게 희미하게나마 의식은 있을 테니. 진아가 노인에게 물었다. 인간이요? 엽기도 인간이었어요? 분명히 엽기는 몸을 찢어서 다른 엽기를 만들어내는 거라고 들었는데. 노인은 고개를 끄덕이고는 다시 설명했다. 그래, 지금 대다수의 엽기는 그렇게 만들어지지. 하지만 신체 역시 인간이고 몸에는 기억이 남아있기 마련이지. 그러니 엽기 역시 인간이었다고 보는 것이 맞다네. 오래전 동굴에서 나온 엽기들이야말로 대다수가 인간이 엽기로 변한 경우지. 조금은 놀라운 이야기였다. 만약 인간이 엽기가 되는 것이 가능하다면 지금은 어떨까? 옮기거나
감염 같은 이야기는 들은 적 없지만 만약 그렇다면 지금보다 훨씬 더 끔찍할 것이 뻔했다. 아무튼 중요한 것은 그거네. 지금의 아가씨는 두억 신이님의 목소리를 쉽게 들을 수 있고 또 조금 더 정진한다면 엽기들의 목소리도 들을 수 있을 게야. 그러니 잡념을 버리고 집중하게. 그때 밖에서 박노인을 찾는 소리가 들려왔다. 잠시 다녀올 테니 내가 알려준 대로 정신을 맑게 하고 차분히 기다리게. 해가 떨어지기 전에 두억 신이님을 맞이할 것이야. 곧 밖으로 나온 노인에게 마을 청년이 말했다. 결정을 내렸으니 어르신과 이야기를 나누고 싶다고 합니다. 그러자 노인은 흡족하게 웃었다. 뭐 그렇겠지. 저런 호기로운 젊은 친구들은 그 심리를 잘 이용해야 돼. 부귀 영화를 자네한테 줄 테니 내 밑에 들어와라 라고 하면 주저없이 죽을 녀석들이지. 하지만 다른 이들의 목숨을 담보로 걸면 주저하게 된다네. 그 정의감이 발목을 잡는 것이지. 뭐 사실 나로선 어느 쪽이든 관계없네. 내 밑에 들어오겠다고 하면 사람들을 인질삼아 힘께나 쓰는 부하를 손에 넣는 것이고, 신념을 지키겠다고 하면 그냥 두억 신이님께 바칠 재물들을 얻는 것이고, 못해도 본전 이상은 하는 거래야. 기억해두게. 박노인은 가벼운 마음으로 진혁을 대면했다. 그래, 결정은 내렸는가? 근데 내 생각보다 시간은 좀 걸렸구만. 음식은 이미 다 식었겠어. 다만 자네가 좋은 결정을 했다면 특별히 다시 차려주겠네. 어제부터 많이 시장할 것 아닌가? 진혁은 박노인을 똑바로 보며 말했다. 제안 주신 건 제가 충분히 고민해봤습니다. 그리고 결정했습니다. 그래, 올바른 결정은 내렸겠지. 사실 이게 이렇게까지 고민할 일인가 싶기는 하네만. 박노인의 말에 진혁은 웃으며 말했다. 그럴 수도 있겠죠. 쉬운 문제는 맞는데 그래서 더 어려웠어요. 저희 형 생각이 나서 말이죠. 아, 상혁이 형 기억하시죠? 저랑은 다르게 머리도 좋고 능력도 좋아서 다들 좋아하셨는데. 상혁이라면 박노인도 똑똑히 기억하고 있었다. 몸도 다부지고 머리도 좋고 다방면으로 뛰어나서 보기 드문 인재라고 마을에서 칭찬이 자자했었다. 저희 형은 어렸을 때부터 선택지를 주곤 했었죠. 설거지 할래? 아니면 대련할래? 집 청소할래? 아니면 나가서 하루 종일 농사일 도울래? 이렇게 쉽게 답할 수 있는 것들이요. 그러다가 이제 철이 들면서 나중에 알게 된 거죠. 아, 이게 내가 속고 있구나. 나한테 기회를 주는 척하면서 답을 강요하고 있구나. 내 시각을 좁히고 딴 생각을 못하게끔 하는 수작이구나. 그러자 노인이 웃었다. 아주 재밌는 형제구만. 좋아. 그래서 어떻게 했나? 그 말에 따르기 싫어서 이를 악물고 다른 선택을 했나? 바보 같은 짓이네. 지기 싫어서 더 어려운 길을 걷겠다는 말이야. 진혁은 고개를 저었다. 근데 뭐 그것보다 더 좋은 게 있었죠. 선택을 하지 않는 것. 선택지란 게 사실 두 개일 순 없거든요. 이제 좀 상황 파악이 되십니까? 저는 당신의 농간에 당하지 않겠다, 이겁니다. 고작 한다는 소리가 그것인가? 아무것도 선택하지 않는다는 건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말과도 같네. 애석하지만 글이 나온다니 나도 별 수 없구만. 자네들 모두는 죗값을 치러야겠어. 두억 신이님께 제물로서 사용될 걸세. 부귀영화를 버리면서까지 고집을 부리다니 안타까운 일이야. 군인 대장놈은 원래 계획대로 내 직접 벌을 내리는 거로 할 테고, 오늘은 자네들 전부가 제물이 되겠군. 두억 신이님께 색식감을 소개하는 좋은 자리니만큼 푸짐해야겠지. 전부 다 묶어. 이번엔 꼼짝도 못하게 아주 단단히. 오늘 해 떨어지기 전에 두억 신이님께서 오실 테니 준비해. 박노인의 말에
청년들이 다가와 내 사람을 묶었다. 진혁은 별다른 저항 없이 포박을 당하고 있었다.